명상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원료가 불교에 있고 불교에서 다 가져간 건데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라든지 서양에서 말하는 명상은 종교색이 상당히 옅은 상태에서 이제 불교의 명상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밝혀놓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 명상은 종교랑 또 불교랑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그 무엇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아, 명상이 분명히 부처님의 사띠라든지 또 부처님의 대념처경의 지관상수에서 분명히 유래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종가와 찐 박사를 만나봤을 때도 그분이 불교를 잘 모르시거나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불교 색깔을 뗀 게 아니고 1970년도만 해도 불교라고 하거나 명상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서양의 어떤 주류적인 생각 속에서는 좀 신비적인 거라는 이런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가바찐 박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어지게 할 것인가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든지 또 그런 역사가 없이 상당한 포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이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났다 하시더라도 본인이 그 MBSR이라고 하는 마음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종교적 색깔을 많이 뺐다고 해서 부처님이 기뻐하지 부처님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MBSR을 만들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상당히 신비적인 거나 이런 데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선입관이나 오해를 가지게 되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불교적 색채를 옅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는 이제 의료계라든지 또 불교적 전통을 가지지 않는 곳에서도 명상을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마음챙김 명상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것의 전통이 분명히 불교에서 나왔고 또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잘 이렇게 체득하거나 작동되게 했을 때만이 명상의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생각에서 불교 이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 불교적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밝힐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명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명상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상태고 우리가 운동하면은 뭐 테니스도 있을 수 있고 걷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축구도 있을 수 있고 농구도 있을 수 있듯이 명상하면 큰 범주에서는 그냥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중에 내가 테니스를 좋아할 수도 있고 걷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만 하고 있고 걷기를 안 하거나 테니스를 안 치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을 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듯이 명상도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 자기한테 가장 와닿거나 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명상하면 그래도 뭐 어떤 내 직장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뭐 흰 수염을 기르고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내 삶을 다, 이 세속적인 삶을 다 접고 세속을 떠나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1970년도까지만 해도 노동은 하고 운동은 안 했거든요. 운동은 엘리트 선수만 하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서양에서는 종교랑 관계없이 누구나 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거나 자기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저는 이미 모든 사람이 명상하는 시대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분명히 명상이 우리 일반적으로 그 운동하듯이 누구나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호흡 명상이라든지 가벼운 명상이라고 해서 얕은 명상이 아닙니다. 뭐 상당히 다른 어떤 복잡한 명상이 고급스러운 명상이고 또 호흡 명상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명상이 얕은 명상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호흡 명상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에 이렇게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씩 또 아침에 깜빡 잊어버렸으면은 뭐 점심 드시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저녁이라도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끊이지 않고 매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는 호흡을 이렇게 잘 관찰하는 명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까요? 뭐 앵커링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호흡을 가지고 조용히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수식관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고요히 이렇게 처음에는 한 2번, 3번 크게 심호흡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으로 호흡을 1번 하시고 마음속으로 하나, 호흡도 1번 들이쉬고 내쉬고 나서 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집중력이 강한 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 옛날 경험으로 보면은 10중 8구 3이나 5 되면은 이미 본인이 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상을 하는데 왜 딴 생각을 했지라고 힐책 비난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애완견 사랑하는 애완견을 보면은 이렇게 잔디밭에 가면은 가서 살포시 이렇게 안아서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본인이 수식관을 할 때 숫자를 세던 게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면은 내가 딴 생각을 했구나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세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익숙해지면은 10가지를 1에서부터 10까지를 충분히 셀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1에서 10까지 세시다가 또 어떨 때는 10에서부터 10, 9, 8, 7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실 때 코끝에서 미세하게 들숨과 날숨의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끝에서 그 숨이 따뜻해 오는 느낌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들숨 하실 때 어떤 느낌인지 날숨 하실 때 코끝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거를 꾸준히 관찰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또 1분에서 2분, 또 5분, 내일 또 1분에서 2분, 5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우리 생각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자기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이 과거로 가면은 반성도 하지만 미세게나마 화가 납니다. 미래로 가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미래로 가면 미세하게 우리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금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호흡을 이렇게 이용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호흡이 좋은 것은 다른 이런 도구 같은 걸 제가 명상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다 안 가져오면은 제가 그걸 명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호흡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관찰하시면 훨씬 더 명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비디오 시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실은 이렇게
전통적인 종이책을 보시는 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단 책을 딱 받았을 때 너무 두껍다든지 글씨가 두 줄, 세 줄씩 뭐 그리고 그려놔서 계속 넘어가면은 저희처럼 비교적 책을 가까이 접하는 사람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책을 만들어서는 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호흡에 한 문장을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할 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간추려서 또 비교적 책이 너무 두꺼우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호흡에 읽을 수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비교적 짧게 써야지만이 일단 독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썼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나 아니면 서양에서 많이 하시는 분의 경험에 하면은 명상은 일단 그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게 하고 감정을 잘 뭐 다스린다고 할까요? 뭐 바라본다고 할까요? 그런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육체적으로 큰 건강을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연구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고 아주 대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노벨 생리학상 받으신 분의 연구에 하면은 우리 염색체에 가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 꼬여 있던 것을 이렇게 탁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가 구두가 이렇게 여러 끈인데 플라스틱처럼 탁 집어 있으면은 그게 구두끈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우리가 쓸 때 용이하게 이렇게 그 구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뜻이 이제 그 염색체의 그 텔레미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구두끈 마지막에 우리가 탁 이렇게 집어넣는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그 부분이 천천히 줄어들면은 장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뭐 장수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명상을 했을 때 그 텔레미어 부분이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텔레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이제 그 천천히 줄어들게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상은 어떤 그 앞으로 대대적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은 장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을 되는데 그 명상을 한 40명의 사람을 이렇게 모았다면 한 20명은 명상을 조금 하게 하고 20명은 대조군으로 그냥 명상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게 하고 그런 두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췄을 때 명상을 한 그룹이 항체 형성이 훨씬 더 많이 되고 그 형성된 항체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도 최근에 이제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상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준다는 거는 뭐 많은 연구에서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떤 항체 형성을 많이 하게 하고 텔레미어를 천천히 줄어들게 해가지고 장수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지금 보고들이 있고요. 또 특히 우리가 어떤 특히 지금 MZ 세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걸 상당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뭐 성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의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자기 내면을 잘 보지 않고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명상을 통하면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기가 감정이 났을 때도 그 피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 용기를 내서 감정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할까요? 뭐 알아차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감정의 속성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든 90초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화가 나거나 하면은 계속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방이 있으면은 방이 이렇게 틈이 좀 생겨서 군부를 떼는데 연기가 꽉 찼다고 보면은 그냥 그 연기 찰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연기를 가만히 두면 머지않아 미세한 틈을 타고 가서 연기는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밑에서 계속 군부를 떼고 연기를 계속 발생시키면 그 방이 계속 꽉 차 있잖아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을 그냥,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며 가만히 두면은 사라지는데 계속 이제 화를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아, 이 내 감정이 두면 사라지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할 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만 공간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칭찬이든, 어떤 비난이든, 화든 쉽게 반응을 하지 않고, 스폰지로 할까요? 이만한 공간을 통해서 하면은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또 나중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을 하면은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해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옛날 군법사를 할 때 어떤 인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인사를 하면 군대는 대부분 이렇게 인사 기록 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가져오라고 인사를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했답니다. 야, 저런 분은 다 이제 진급이 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다 봤더니 이렇게 깔고 앉으시고 이제 시작하자. 그거 안 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전에 본인이 어떤 부대에서 할 때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그분의 화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물론 이거는 상대적입니다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 깔고 앉아버리고 그럼 그 사람 진급이 안 되잖아요. 진급이 심사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그 조금 화를 참고 좀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화내는 게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자기가 화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잘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거를 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훨씬 더 세속적으로는 좀 좋은 자리 또 좋은 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제 명상의 어떤 의료적 장면이나 심리학적 장면 이런 데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실험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또 제3자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건 과학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과학하면은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안 보이던 어떤 세포들이 보이는데 요거 조절만 잘하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제3자가 봤을 때도 동일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과학이야. 현미경은 중요한 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현미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현미경도 우리가 제대로 초점이 안 맞게 돼 있다든지 잘 닦지 않으면은 그게 또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하면은 같은 결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의식이 맑아지고 하다면은 누구나 그런 수행을 하면 그런 맑아진 상태가 되고 누구나 그 단계 가면은 그 앞에 의식적인 현상이나 마음의 현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앞으로는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의식에 관해서, 마음에 관해서는 명상이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 있는 알렌 윌리스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은 그분은 이 명상을 과학이라고 이렇게 특히 의식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이 강화되고 또 집중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제가 일정 수련을 겪어서 간 단계에서 본 거나 제3자가 일정 수련을 겪어서 본 단계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그건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은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그 어떤 우리가 외부의 자연에 대해서 또 대상 세계에 대해서는 서양 과학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 관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전혀 몰랐던 어떤 뭐 세포라든지 또 아니면 미생물에 대해서도 다 볼 수 있고 또 옛날에는 뭐 어, 달에는 뭐 토끼가 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가볼 수 있고 또 훨씬 더 멀리 있는 행성까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가서 보고 볼 수가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훨씬 멀리 있는 행성까지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지금 도구가 없었는데 명상을 통해서 특히 선정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저기 벽에 있는 시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봐도 그렇게 가고 누가 봐도 그렇게 가니까 시간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 과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력이 고도화되고 그 지 상태, 우리가 지관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때 요즘 말로 하면 사마타,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은 멈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대상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나 마음에 대해서는 관찰이 어려웠는데 명상이 충분히 과학적 도구가 돼서 어떤 시간에 멈추는 문제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도저히 몰랐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명상이 많은 것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누구나 일어나면은 양치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또 지하철로 걸어가시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문 밖을 나오거든요. 이럴 때 양치를 하실 때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양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칫솔에 치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으실 때 처음에는 약간 뻑뻑하거나 덜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거품이 나면은 훨씬 그 원활하게 닦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미세하게 관찰하는 거. 이것도 알아차린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다 보면은 샤워 끝날 때쯤은 보통 사람은 하루를 다 살으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출근해서 뭐를 하고 또 퇴근해서 친구를 만나야지. 아마 샤워 끝날 때쯤 되면 내 생각이 하루의 삶을 다 살고 돌아왔을 거예요. 특히 생각으로는 하루를 충분히 살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샤워할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샤워할 때 첫 번째 떨어지는 물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거품이 충분히 몸에 나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 느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냥 샤워는 그냥 샤워고 이미 생각은 계속 빙빙빙빙 돌아 하루의 삶을 다 마칠 정도로 이렇게 알아차림 없이 샤워를 하거든요. 그런 샤워를 계속 해보면은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 떨어지는 걸 관찰했다가도 또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요게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알아차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아침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뭐 자동차를 탁 시동을 켜가지고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로 달려가서 그냥 하는데 밖에 나왔을 때 온도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내 그 밖에 있는 온도나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매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알아차리면서 차까지 걸어가고 시동을 켜고 그 핸들을 잡았을 때 다 온도가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저기 따뜻하지 않다. 거기에 내 있던 손의 온기가 핸들에 충분히 전달되면 비교적 따뜻해지거든요.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하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시간이 없어도 충분히 명상을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호흡만이 수의근과 불수의근에 다 관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근육을 이렇게 할 때 내 의지대로 이거를 근육을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내 그 장기를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가진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호흡이 수의근하고 불수의근에 다 관여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연구는 더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지금 불안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상을 통해서 효과가 있고 특히 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하나의 어떤 처방으로 의료적 처방으로 우리 우울증이 있으면 약물을 이렇게 처방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그 명상을 처방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하나의 처방까지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그 의료적으로도 그 사용이 가능하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뇌에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를 약간 요 밑에까지 이렇게 쭉 있는 한국말로 하면 불이행 모드. 이게 밝혀진 거는 예를 들어 fMRI 속에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어떤 분을 들어가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계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실험을 하다가 좀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그 쉬는데 그 fMRI에서 그 보이는 영상이 한 부분이 엄청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계의 오작동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게 나오니까 보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의 수학적 연산이나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거둬들이고 요즘 생각하면은 그냥 그멍 때린다고 할까요? 뭐 가만히 있을 때 도리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 게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우리 인간은 다 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대부분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신발 신는 거를 처음 배울 때처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사람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관찰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럼 뇌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의 우리가 나이 들면 고정관념도 생기고 뭐 틀도 생기고 또 자동화돼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적정히 활성화됐을 때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는 조현병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나치게 그게 꺼져 있으면은 치매랑 좀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적정하게 관련돼 있으면은 적정하게 작동을 하면은 창의성이랑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뇌는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던 개념, 하던 방식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폴트 모드, 명상을 통하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아주 적정화된다고 하거든요. 그 적정화됐을 때는 우리가 안 쓰던 단어끼리 조합도 해보고 또 우리가 생각이 문득 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문득 난 거지 그 생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 의식에 떠오르는 걸 우리가 생각이 문득 났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적정화되면은 안 쓰던 단어, 안 쓰던 조합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창의력이랑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차드 몽탄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그런 책도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구글이 뭐 불교를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하려고 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글은 왜 했을까요? 구글은 창의성이 엄청 중요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상을 해보니까 창의성이 엄청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잠재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창의적인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훨씬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또 명상을 하면 훨씬 인류에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명상이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그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명상법에는 이제 건포도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유명한데 우리가 건포도를 이렇게 20알 정도를 이렇게 집어서 허겁지겁 먹어도 그렇게 단맛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유심히 보면 느끼지만 여기 책에서는 진짜 건포도가 이 세상에서 내가 처음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걸 관찰해 보면 사실은 건포도 하면 그냥 쪼글쪼글하고 무슨 거기 짙은 뭐 밤색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걸 자세히 보면요. 그 빛의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밝게 빛나는 거는 어떻게 희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건포도를 하나를 가지고 뭘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겠나 하지만 그 실습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건포도 하나라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어서 해보려면 엄청난 무게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를 집중해서 이렇게 했을 때 건포도에서 이렇게 진하게 단맛이 나고 이렇게 풍부한지를 처음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삶이 불교에서는 이제 실제 모습을 봐라, 실상을 봐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건포도를 먹으면은 건포도를 먹으면서 단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건포도의 본 모습을 잘 다 못 느끼고 살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건포도 하나 속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놓치고 있는 게 이러한 것들이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거기 달리기 명상 같은 경우는 달리기하고 명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 그 우리 알아차림에 집중해서 달려보면은 정말로 이 공기 속을 걷지만 우리가 걸으면 훨씬 더 우리가 많은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공기도 이렇게 많은 느낌을 내한테 줄 수가 있고
또 공기와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돼서 됐을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불면증이 많은데 잠자기 명상 같은 경우는 잠잘 때 우리가 그냥 확 자는 게 아니고 충분히 책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불을 이렇게 하나 당길 때도 내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거 하나하나를 관찰해 하면서 잠자기 명상을 했을 때 훨씬 더 숙면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식 호흡 명상, 또 우리가 자기 친구의 어떤 슬픔이나 자기 친구가 이제 힘들어하고 이럴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아참 안 됐다. 뭐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우리 같이 잘 견뎌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본인 스스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친구의 실수보다는 그 훨씬 더 인색하게 자기 실수를 질책하고 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연필을 이렇게 깎다 보면 손이 약간 베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대부분 손을 이렇게 잡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내가 실수로 손을 비게 했느냐? 그리고 뭐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쉬거나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 우리가 어떤 내면 세계에서 어느면은 우리가 어떤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막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해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한번 보듬어 줘 보자. 따뜻하게 해보자. 그리고 훨씬 더 치유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친구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관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뭐 훨씬 더 뭐 치유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자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를 보듬어주고 하는 자해 명상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책은 조금 삶이 힘들다거나 내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분은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몸이 좀 쇠약해지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지만이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육을 안 쓰면은 근육은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제 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근육이냐? 우리 보통 근육은 무거운 것을 들고 힘을 쓰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이 제 책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 아니면 어떤 상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잡는 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물리적인 거를 잡을 때는 잡는 데 큰 힘이 들지만 사실 우리 마음 상태는 뭐를 잡고 이런 거는 마음의 본능에 가깝거든요. 가만히 둬도 그 일은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이제 없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근데 자아가 딱딱할수록 본인이 더 힘들거든요. 본인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자아가 좀 여유가 생기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말랑말랑해지면은 본인이 더 생동감이 나고 본인이 더 여유가 생기고 본인이 더 행복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책은 특히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특히 젊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거나 이러면 훨씬 더 창의적인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 이 사회가요. 또 본인이 또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인류에 유익한 어떤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선한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또 그 창의적인 생각이 어떤 인류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또 욕심을 또 더 내자면 기존에 이미 명상을 하고 계시는 어떤 스님이라든지 또 기존에 어떤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책을 아, 이거는 내가 다 아는 거야. 이 책은 가벼운 책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야,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해 놨네. 아, 저렇게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비교적 알기 쉽게 쓰려고 노력했네. 이런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명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어떤 스님들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분도 읽어보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